또 정장 입고 나가네. 어디 가시는데요? 볼 일 좀 있어. 그날 남편은 오늘따라 옷 매무새에 유난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표정이 왜 그렇게 진지했는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집에서만 지내던 남편이 갑자기 매일 정장을 입고 외출하기 시작해서 아내가 몰래 따라가 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남편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요? 저희 남편 김철수는 3년 전 대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40년 넘게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니까 처음엔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뭐하고 살지?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만 보거나 신문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동네 산책을 나갈 때도 추리닝 상하이에 운동화 차림이었고요. 마트에 장을 보러 갈 때도 그냥 편한 옷차림으로 나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도 좋으니까 공원이라도 산책하러 가지 그래요? 제가 권해봐도 에이 귀찮아하며 소파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젊을 때는 그렇게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은퇴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매일 아침 9시만 되면 정장을 차려입고 외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몇 달 동안 추리닝만 입고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와이셔츠에 넥타이까지 메고 나타난 거예요. 어머, 여보, 오늘 어디 가세요? 제가 물으니까 남편은 옛날 회사 동료들하고 좀 만나기로 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좋네요. 오랜만에 사람들도 만나고 좋겠어요. 저는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게 반가웠습니다. 그동안 집에만 있어서 우울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 정말 매일 같은 시간에 정장을 입고 나가는 거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똑같았어요. 여보, 매일 동창회를 하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남편은 아니야. 그냥 친구들 만나고 와 하고 대답을 흐렸습니다. 더 이상하게 생각되는 건 남편이 집에 돌아올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 피곤해 보이면서도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마치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온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요? 물어봐도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왔어 하고 자세한 말은 안 해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옷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과자 냄새 같았어요. 혹시 손자라도 생겼나?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저희에게는 손자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남편이 집에서 인터넷을 검색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동용품, 학용품 이런 걸 찾고 있더라고요. 여보, 왜 아동용품을 찾아요? 물어봤더니 그냥 궁금해서 하고 얼른 컴퓨터를 꺼버렸습니다.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이상했어요. 외출할 때는 정장을 입는데 왜 아동용품을 검색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외출한 후에 남편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에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용 색연필이랑 공책, 그리고 과자들이 들어있는 봉투가 있었어요. 이게 뭐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것들을 사서 숨겨놓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며칠 후에는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갈게요. 아이들이 좋아하겠네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보, 누구랑 통화했어요? 물어봤더니 친구야 하고 또 대충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실해졌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말이에요.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 그 여자에게 아이가 있어서 선물을 사주는 건 아닐까? 온갖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이렇게 의심한다니요. 남편은 평생 저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그래도 궁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 건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이번엔 꼭 따라가 봐야겠다. 마침내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남편을 몰래 따라가서 진실을 확인해 보기로 한 거죠. 결혼해서 지금까지 남편을 미행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아침 8시 30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오늘은 더욱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는 모습이 보였어요. 욕실에서 면도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어서 헤어 젤까지 발라가며 머리를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년 퇴직한 지 3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신경 쓰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상하다.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꾸미네. 저는 부엌에서 남편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는 것도 봤고요. 그 정장은 회사 다닐 때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만 입던 옷이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 옷을 입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여보, 오늘 어디 가세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냥 볼 일 좀 있어서. 남편은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 표정이 뭔가 진지해 보였어요.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드실 거예요? 더 물어봤더니 응, 그럴 것 같아 하고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동안 저는 몰래 2층 창문으로 올라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남편이 집 앞에서 택시를 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택시까지 부르네? 평소에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던 남편이 택시를 부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건지 아니면 멀리 가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택시가 도착하자 남편은 서둘러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급하게 1층으로 내려가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요. 일부러 큰 소리로 인사했지만 남편은 택시 창문 너머로 손만 흔들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따라가 봐야겠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서둘러 골목 끝에 세워둔 제 차로 뛰어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차 열쇠를 찾는 것도 힘들었어요. 가방 속을 뒤지고 또 뒤져서 겨우 열쇠를 찾았습니다.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려서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진정해, 진정하자. 스스로에게 말하며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겨우 시동을 걸 수 있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탄 택시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신호등에 걸려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가까이 가면 들킬까봐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결혼해서 40년 넘게 살면서 남편을 미행해 본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두근두근 뛰고 손에 땀이 났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택시는 우리 동네를 벗어나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역시 시내에 나가는구나. 혹시 백화점이나 호텔 아니면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택시는 시내 번화가를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명동도 지나고 강남역 근처도 지나서 계속 외곽 지역으로 향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지? 점점 더 외진 곳으로 향하는 택시를 보며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유 모를 불안감이 온몸을 감쌌어요. 30분 정도 달린 끝에 택시는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서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멀찍이 떨어져서 천천히 따라갔어요. 여기가 어디지? 주변을 둘러보니 조용한 주택가였습니다. 큰 건물들은 별로 없고 23층짜리 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왜 남편이 이런 곳까지 와야 하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택시가 한 건물 앞에서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남편의 행동을 지켜봤어요. 남편이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손에는 큰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저 가방에는 뭐가 들어있지? 궁금했지만 너무 멀어서 자세히 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택시비를 지불하고는 천천히 어떤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정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이제 곧 진실을 알게 될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혹시 제가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저는 차 안에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쿵쿵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의 비밀을 이제 곧 알게 될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걸어간 곳은 오래된 2층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좀 낡아 보였지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담쟁이 덩굴이 벽면을 타고 올라가 있어서 왠지 따뜻한 느낌도 들었고요. 멀리서 봐서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건물 입구 옆에 작은 간판 같은 게 하나 걸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가 어떤 곳이지? 저는 차 안에서 목을 길게 빼고 그 건물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워낙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건물 앞에 한 여자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저는 깜짝 놀라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단정한 옷차림에 머리를 깔끔하게 뒤로 묶고 있었어요.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정갈하고 깨끗한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가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발견하자 발걸음이 빨라졌어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뭐야? 저 여자가 누구길래? 저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보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자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모아 정중하게 인사하더라고요. 마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여자가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과 그 여자는 서로 아는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보며 무언가 고마워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남편도 평소에 집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저런 표정은 처음 보는데 남편의 그 밝은 모습이 오히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보다 훨씬 어려 보였어요. 아마 20살은 차이 날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특별히 예쁜 건 아니었지만 참 인상이 좋아 보였어요. 말하는 모습도 차분하고 정중했고요.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하지만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나이 많은 남자들이 젊은 여자들과 만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의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손에 들고 온 쇼핑백을 그 여자에게 건네주는 것도 봤어요. 쇼핑백까지 가져다 주네? 이제는 정말 확실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위해 뭔가를 사서 가져온 거였어요. 그 여자는 쇼핑백을 받으며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개를 여러 번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다 주고 있다니요. 그래서 매일 정장을 입고 나가는 거였구나.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왜 그렇게 치장을 하고 나가는지, 왜 비밀스럽게 행동하는지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포옹을 한다거나 손을 잡는다거나 하는 친밀한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혹시 아직 그 정도 관계는 아닌 건가? 하지만 그것도 시간 문제일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계속 서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설명하는 것 같았고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저 여자는 대체 누구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만난 여자일까요? 혹시 인터넷에서 만난 건 아닐까요? 요즘은 나이 많은 분들도 인터넷을 많이 한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남편이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만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그 여자가 건물 쪽을 가리키며 뭔가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여자를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들어가네?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설마 둘이서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겠죠? 건물 안으로 사라진 두 사람을 보며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대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따라 들어갈 수도 없었거든요. 차라리 집에 갈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끝까지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서 조금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담장 옆 그늘진 곳에 몸을 숨기고 그 건물을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제야 입구 옆에 걸린 간판이 조금 보이기 시작했어요. 보육원?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자세히 봤는데 정말 보육원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보육원? 왜 보육원에 와서 저 여자를 만나는 거지? 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육원이면 아이들을 돌보는 곳인데 남편이 왜 그런 곳에서 젊은 여자와 만나는 건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보육원에서 젊은 여자를 만나다니. 저는 그 간판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문득 우리 부부의 지난 날이 떠올랐습니다. 저희에게는 하나뿐인 아들이 있었거든요. 김민준이라고 정말 착하고 효자였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밝고 활발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고 어른들께도 항상 예의 바르게 인사했죠. 엄마, 나 커서 엄마 아빠 효도할 거야. 민준이가 어릴 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남편은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민준이는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공부를 잘할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했거든요. 축구부 주장도 했고 학급 반장도 여러 번 했어요. 우리 민준이는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남편은 항상 민준이를 자랑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민준이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았어요.
대학교도 좋은 곳으로 갔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였어요. 처음에는 집에서 통학했는데 나중에는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민준이는 정말 의젓했습니다. 자취방에서도 스스로 밥을 해 먹고 빨래도 하고 정말 독립적이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좋은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대기업이었거든요. 저희 부부는 정말 기뻤어요. 이제 우리 민준이도 사회인이 되는구나. 남편은 그날 술을 한잔 하시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민준이는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상사들도 민준이를 참 좋아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고요. 엄마, 아빠, 나 이제 곧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이가 26살 때 하던 말이었습니다. 좋은 여자친구도 있었거든요. 그 여자친구는 정말 예쁘고 착한 아가씨였어요. 저희 집에 몇 번 놀러 온 적이 있는데 예의도 바르고 민준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감으로 딱이네. 저는 그 아가씨를 보며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곧 결혼해서 손자, 손녀도 볼 수 있겠네. 저희 부부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저희를 할머니, 할아버지로 만들어주길 바랐어요. 엄마, 아빠, 저 내년에 결혼할게요. 준비 좀 도와주세요. 민준이가 27살 때 한 말이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기뻤어요. 결혼 준비도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예식장도 예약하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혼수 준비도 하고요. 정말 바쁘지만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3년 전 민준이가 28살이 되던 해였어요. 결혼을 불과 3개월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날 민준이는 회사 동료들과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오다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와서 민준이가 탄 택시와 정면 충돌을 한 거였어요. 민준이는 그 자리에서 여보, 민준이가 그날 밤 병원에서 들은 소식은 저희 부부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다니요. 28살의 젊은 나이에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특히 남편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민준이를 그렇게 아끼고 자랑스러워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남편은 몇 달 동안 이런 말만 반복했어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술만 마시고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그랬습니다. 저도 물론 힘들었지만 남편을 챙겨야 했기 때문에 울 시간도 없었어요. 남편이 무너져 버리면 저도 함께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라도 잘 살아야 해요. 민준이도 하늘에서 그걸 원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위로해도 남편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혹시 남편이 다른 여자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젊은 여자와의 만남으로 달래고 있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젊은 여자를 만난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혹시 그 여자가 보육원에서 일하는 선생님이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된 건 아닐까요? 그래서 아동용품을 검색하고 과자나 학용품을 사서 갖고 다니는 거구나. 이제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담장 옆에 서서 그 건물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요. 정말 그런 건가? 저는 담장 옆에 서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정말 다른 여자와 그런 관계인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의심하고 있는 건지 도저히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본 모든 증거들을 생각해 보면 의심할 만했습니다. 매일 정장을 입고 나가는 것, 아동용품을 검색하는 것, 과자와 학용품을 사서 숨겨두는 것, 가리고 지금 이 젊은 여자와 만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일 리는 없어. 저는 마음을 다잡고 좀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습니다. 정확히 뭘 하는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담장을 따라 조심스럽게 걸어가면서 그 건물의 창문 쪽을 살펴봤습니다. 1층에는 큰 창문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커튼이 쳐져 있어서 안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가슴이 쿵쿵 뛰어서 숨소리마저 거칠어졌습니다. 혹시 남편이 저를 발견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때 갑자기 건물 안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였어요. 아이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보육원이 맞나 보네요. 그런데 남편이 보육원에서 뭘 하고 있는 건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가서 커튼 사이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예상치 못한 것이었어요. 넓은 방 안에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5살부터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이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저희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남편은 손에 뭔가를 들고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남편 주위로 몰려들어서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요. 더 자세히 보니 남편이 나눠주는 것은 과자와 학용품들이었습니다. 색연필, 공책, 연필, 지우개 같은 것들이었어요. 아, 그래서 집에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두고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남편이 보육원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비밀로 하는 건지, 왜 혼자서만 하는 건지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그 젊은 여자는 어디 갔는지도 궁금했어요. 분명히 남편과 함께 들어갔는데 지금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아이들은 남편이 주는 선물을 받으며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남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보육원에서 일하는 건 아닐 텐데 말이에요. 그때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남편 주위에 동그랗게 앉아서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아이들의 표정을 보니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가끔 웃음소리도 들려왔거든요. 남편이 저런 면이 있었나?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집에서는 민준이를 잃은 후로 줄곧 우울해하시던 남편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밝은 모습을 보이다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좋은 일을 저에게는 숨기는 걸까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면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인데 말이에요.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그때 갑자기 아까 그 젊은 여자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여자는 손에 차를 든 쟁반을 들고 있었어요. 아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 여자를 보며 고마워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어요. 역시 뭔가 특별한 관계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는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어요. 차를 나눠주면서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그 여자를 잘 아는 것 같았고요. 저 여자가 보육원 선생님인가 보네. 그렇다면 남편이 이 보육원에 오는 진짜 이유는 그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인 걸까요? 저는 창문에서 조금 떨어져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남편이 아들을 잃은 슬픔의 젊은 여자에게서 위로를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여자도 남편의 마음을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매번 선물을 사가는 거구나. 아이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선물을 사가지만 실제로는 그 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인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니요. 그것도 아들을 잃은 슬픔을 핑계로 말이에요. 이대로 둘 수는 없어. 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직접 들어가서 남편과 대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남편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그렇다면 왜 나에게 숨기겠어? 어떤 이유든 저에게 비밀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비밀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저는 용기를 내서 보육원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혹시 김철수 선생님 부인이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까 남편과 함께 있던 그 젊은 여자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남편의 부인인 걸 알았을까요? 아, 정말 그러시군요. 선생님께서 부인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 새싹 보육원에서 일하는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새싹 보육원. 저는 그제야 건물 입구의 간판을 제대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새싹 보육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선생님께서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많은 선물을 가져오셨어요. 이미영 선생님은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항상 감사드린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부인께서 직접 오셨네요. 선물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정말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가져온 거였나요? 네, 매번 학용품이랑 간식을 사오세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미영 선생님의 말을 들으니 제가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 남편이 이곳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건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영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저는 이미영 선생님을 따라 보육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벽에 붙어 있었고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저기에요. 이미영 선생님이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까 창문 너머로 봤던 광경이 그대로 펼쳐졌습니다. 남편이 아이들 한가운데 앉아서 뭔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단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남편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듣고 있었어요. 아빠, 한 아이가 남편을 보며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아이가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걸까요? 응, 우리 딸아. 남편도 그 아이를 향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딸,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남편에게 딸이 있다니요? 그럼 정말 다른 여자와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그때 이미영 선생님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곳 아이들이 선생님을 아빠라고 부르곤 해요. 아, 그런 거였구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남편을 아빠처럼 따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남편은 아이들에게 가져온 과자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자, 모두 하나씩 가져가렴. 그리고 나눠 먹어야 한다. 알겠지? 네. 아이들은 큰 소리로 대답하며 과자를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예뻤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아들을 잃은 후로 계속 우울해하시던 분이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밝은 모습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민준이 생각이 나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이곳에 오는 이유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는 이런 일을 숨기셨을까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한 아이가 과자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너희들 생각해서 골라온 거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정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아이들을 아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오늘일까요? 남편이 오늘따라 더 정성스럽게 꾸미고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 건 아닐까요? 아이들의 생일이나 보육원의 기념일 같은. 이미영 선생님,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특별한 날이요? 이미영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아, 특별히 그런 건 없는데요. 다만 선생님께서 매년 이맘때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시긴 해요. 매년 이맘때요? 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네, 작년에도 그러셨고 재작년에도 그러셨어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 것 같던데 이미영 선생님도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날짜를 생각해 보니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혹시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그리고 그 날짜가 우리 가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순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아들 민준이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왜 매년 이맘때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왜 오늘따라 더 신경 써서 꾸미고 나왔는지, 남편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곳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던 거였어요. 민준이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 아이들에게 쏟고 있었던 거였고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소중한 일을 저와 함께 하지 않고 혼자서만 하셨을까요?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는 남편의 모습은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집에서 볼 수 없었던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왠지 모를 외로움도 느껴졌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남편과 직접 이야기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돌아가야 할까요? 어떻게 하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남편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왜 저에게는 숨기고 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미영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들어가서 인사하시겠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아이들이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부인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해요. 이미영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어떻게 여기에? 할머니다. 한 아이가 저를 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모두 저를 쳐다봤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안녕, 우리 예쁜 아가들아. 저는 아이들에게 인사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여보,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따라왔다고? 남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 이미영 선생님이 우리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돌볼 테니까 두 분이서 이야기하세요. 작은 상담실 같은 곳에서 남편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여보,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물어봤습니다. 숨기고 다녀서.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유가 있었어요. 어떤 이유죠?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알게 됐어요. 민준이가 죽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동네를 걷다가 우연히 이곳을 발견했죠. 그때가 언제였어요? 작년 이맘때였어요. 정확히는 민준이 기일 며칠 전이었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오늘이 민준이 기일이었구나. 그날 너무 힘들어서 집을 나와 걷고 있었는데 여기 아이들 소리가 들린 거예요. 웃음소리가.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요? 민준이 목소리 같았어요. 어릴 때 민준이가 웃던 그 소리와 똑같았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아들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들어와 봤더니 여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민준이 또래였을 때의 모습과 비슷한 아이들이.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처음에는 그냥 보기만 했어요. 멀리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지더라고요. 남편의 고백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다가 이미영 선생님을 만나게 됐어요. 제가 매일 밖에서 서성이는 걸 보고 말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군요. 네,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치유에 도움이 될 거라고. 남편은 이미영 선생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아이들이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따라오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이렇게 힘들어했다는 게 안쓰러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 혼자만 빼놓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서운했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장 궁금했던 걸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힘들어할까봐. 제가요? 민준이 이야기만 나와도 당신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아이들과 시간을 보낸다고 하면 혹시 당신이 더 상처받을까 봐서요.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숨겼던 거였네요. 그리고 남편이 더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오면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은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미안하다니요? 저 혼자만 위로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당신은 아직도 힘들어하는데 저만 나아지고 있다는 게 남편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와 마찬가지로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던 거였고요.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저까지 생각해 주느라. 남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숨기고 다녀서. 아니에요. 이제 이해해요. 저는 정말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갔어요? 저희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나가볼까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네, 가요.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우리가 방에서 나오자 아이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은 정말 신나하며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줬어요. 한 아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저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가 요리를 정말 잘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정말 예쁘다고도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이야기를 자꾸 해달라고 해서. 그때 이미영 선생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 다 오셨으니 아이들이 더 좋아하겠어요.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할머니와 함께 오고 싶은데 할머니가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고. 제가 준비가 안 됐다고요? 저는 이미영 선생님의 말이 궁금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매년 오늘이면. 이미영 선생님이 말하다가 갑자기 멈췄어요. 뭔가 말하면 안 될 것을 말하려던 것 같았습니다. 매년 오늘이면 뭐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이미영 선생님은 남편을 잠깐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매년 오늘이면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시면서 아들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하세요. 아들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저는 놀랐습니다. 남편이 집에서는 민준이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거든요. 네, 아이들에게도 아들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아들이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이미영 선생님의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집에서는 민준이 이야기를 피하시면서 이곳에서는 아이들에게 민준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던 거네요. 그리고 오늘은 이미영 선생님이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들분 기일이라고 하시면서 아들을 대신해서 이 아이들을 더 아껴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왜 매년 오늘 더 정성스럽게 준비하는지, 왜 오늘따라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왔는지, 민준이를 대신해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오빠 이야기 들을래요? 한 아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저는 그 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네,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있는 오빠 이야기 해줬어요. 오빠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다고 했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이 아이들에게 민준이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던 거네요. 오빠가 우리랑 똑같이 어렸을 때도 있었대요.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많이 사랑해줬다고 했어요. 다른 아이도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우리도 오빠처럼 사랑해준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의 진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민준이를 잃은 슬픔을 이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여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안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이야기했어야 했는데, 혼자서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민준이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어요. 그때 이미영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선생님께서 오늘 부인분께 말씀드리고 싶어 하셨어요. 이제는 함께하고 싶다고. 정말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당신과 함께 민준이를 기억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함께 사랑하고 싶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혼자만의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였어요. 할머니도 우리랑 함께 놀아줄 거예요? 한 아이가 제게 물어봤습니다. 그럼요. 할머니도 여러분을 정말 사랑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왔네. 아이들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민준이를 잃었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 다시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민준이를 대신할 수는 없지만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오늘 뭐 할 거예요? 아이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뭘 하고 싶어?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요리 가르쳐줘요.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줘요. 아이들은 이것저것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할머니가 맛있는 걸 만들어줄까?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와,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서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미영 선생님도 우리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네요. 아이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두 만날 수 있게 되어서 그날 오후 저는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를 잃은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과 제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희 부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제가 만든 주먹밥을 먹은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간단한 요리였지만 아이들은 정말 맛있게 먹어주었어요. 우리 민준이도 어렸을 때 이거 참 좋아했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민준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민준이 이야기를 하는 게 그리 아프지 않았어요. 정말요? 하늘나라 오빠도 이거 좋아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응, 엄마가 만들어주면 맛있다고 하면서 금방 다 먹어버렸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미소를 지으며 들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엄마 요리를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하늘나라 오빠랑 똑같네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기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이 아이들처럼 순수하고 밝은 모습이었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슬프기보다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내일도 와요. 한 아이가 저희에게 매달렸습니다. 내일은 안 되지만 곧 다시 올게. 남편이 아이를 쓰다듬어주며 말했습니다. 약속해요. 아이들은 손가락을 내밀며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아이들과 약속하고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하늘은 어느새 노을로 물들어 있었어요. 여보, 저는 남편과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뭐가요? 남편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을 의심해서 다른 여자 만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만했어요. 제가 숨기고 다녔으니까. 그래도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당신에게 말했어야 했는데. 남편도 미안해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서로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요. 사실 저도 민준이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색하지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었죠. 남편도 고백했습니다. 우리 참 바보 같았네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서로 배려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멀어졌네요. 남편도 동감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희는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그동안 정말 외로웠어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저도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함께해요. 민준이 이야기도 보육원 아이들도.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남편이 불안해했습니다. 당신이 힘들어할까봐. 안 힘들어요. 오히려 함께 나누면 덜 아플 것 같아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오랜만에 민준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민준이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프지만 소중한 기억들을요. 민준이가 살아있다면 저 아이들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민준이는 아이들을 정말 좋아했으니까.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저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게 민준이도 좋아할 일이겠네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요. 민준이 대신 우리가 사랑해주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희는 함께 보육원에 갔습니다.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함께 오는 것을 정말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은 뭐 가져왔어요? 아이들은 매번 신나게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위해 요리를 해주었고 남편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함께 게임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렀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도 다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우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가요? 함께 해줘서, 그리고 이해해줘서. 남편은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견뎌내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도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이제 저희 부부는 매주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갑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우리 보육원 아이들이 참 예뻐요. 이웃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도 저희를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릅니다. 가끔 전화도 하고 그림 편지도 보내줘요. 민준이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남편도 이제는 집에서 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이들 이야기를 하며 웃고 다음에 뭘 해줄지 계획도 세워요. 그동안 서로에게 말하지 못했던 슬픔을 나누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서로를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된 시기이기도 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저희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희는 새싹 보육원에 갑니다. 이제는 정장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함께 나서죠. 남편 혼자 몰래 나가던 그 시절이 정말 먼 예sil 같습니다. 여보, 오늘은 아이들과 뭘 할까요? 아침마다 남편이 저에게 묻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해요. 미술 활동 어때요? 지난번에 아이들이 그림 그리기 재미있어 했잖아요. 저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계획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보육원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달려와서 우리를 맞아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은 뭐 가져왔어요? 아이들은 항상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짜잔, 오늘은 할머니가 직접 만든 쿠키야. 제가 준비한 간식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와, 할머니 쿠키 최고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저는 늘 감동받아요. 남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립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들려줄까? 하면 아이들이 남편 주위로 모여듭니다. 특히 7살 된 지우가 남편을 많이 따라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멋진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지우의 말에 남편은 늘 뭉클해합니다. 그럼 지우는 분명 멋진 아빠가 될 거야. 할아버지가 보장해 줄게. 남편이 지우를 안아주며 말할 때면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이미영 선생님도 저희 부부의 변화를 많이 느끼신다고 하세요. 처음에 선생님 혼자 오실 때보다 부부가 함께 오시니까 아이들이 훨씬 안정적이에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나요. 정말 그래요. 저희도 이 아이들을 진짜 손자, 손녀처럼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은 9살 된 수민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없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야, 수민아. 제가 답하자 수민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집에서도 저희 대화의 주제는 주로 아이들 이야기예요. 지우가 요즘 글씨 쓰는 걸 어려워하던데 내일 연습장 하나 사가지고 가서 같이 연습해 줄까요? 남편이 말하면 저도 좋은 생각이에요. 수민이도 구구단 외우는 걸 힘들어하니까 함께 도와주죠 하고 답해요. 예전에는 집에서 할 이야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이제 저희가 민준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민준이가 수민이 나이 때 참 개구쟁이였는데 이런 식으로 민준이를 그리워하면서도 현재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하늘나라에 있는 저희 아들 이야기를 좋아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은 천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말에 저희는 위로받아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혹시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따라와서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혼자서는 이렇게 행복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래요. 혼자서 감당하던 슬픔을 둘이 나누니까 훨씬 견딜만해졌어요.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니까 더 큰 기쁨이 되었고요. 요즘은 다른 일에도 함께 참여하게 되었어요. 보육원에서 진행하는 여러 행사에도 도와드리고 가끔은 다른 자원봉사자분들과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곤 해요. 김철수 선생님 부부는 정말 아이들 사랑이 대단하세요. 다른 봉사자분들이 저희를 칭찬해 주실 때면 정말 뿌듯해요. 지난주에는 보육원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모두 함께 찍은 큰 가족 사진이었죠. 이제 우리 진짜 가족 사진이에요. 아이들이 사진을 보며 좋아하는 모습에 저희도 정말 행복했어요. 그 사진을 집에 걸어두고 매일 봅니다. 민준이 사진 옆에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아요. 오히려 민준이도 함께 웃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남편은 더 이상 정장을 입고 혼자 나가지 않습니다. 대신 저희 둘이 함께 편안한 옷을 입고 아이들을 만나러 가죠. 여보, 이제 진짜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준이를 잃었을 때는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솔직한 마음을 말했어요. 민준이가 저희에게 선물을 준 것 같아요. 이 아이들과의 만남을. 남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민준이가 하늘에서 저희를 위해 이런 소중한 만남을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저희는 보육원에 갑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시간을 보낼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일 아이들과 뭘 할지 계획을 세울 거고요.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이제 새로운 행복을 찾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멀어졌던 때가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저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여보, 사랑해요. 남편이 제게 말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저도 진심으로 답합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서로가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민준이는 돌아올 수 없지만 저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남편이 매일 정장을 입고 나가던 그 작은 비밀에서부터였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는 그 길 끝에 가장 따뜻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도 가족 사이에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서로를 믿고 대화를 나눈다면 그 오해는 더 큰 사랑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김정숙 시부부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실의 아픔도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승화될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다른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